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4월 1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다우는 1% 상승했고 나스닥은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즘 그 지표 발표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로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원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가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 만에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5% 하락해서요. 예상치 0%일 거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이 특징이고요. 2020년 4월 이후로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 2.7%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3% 상승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줄어든 거죠. 전월에 4.9% 상승했는데 그거보다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금리 인상이 멈춰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연준은 5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0.25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거 더 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유가가 80불대로 올라왔거든요. 유가 80불대 올라온 게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유가는요, 지난달 한 달 평균이 70불 조금 넘었었어요. 유가는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럼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4월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 5월에 발표된 4월달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을 일단 시장은 간과하는 부분, 일단 있는 거에 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때 가서 대응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났어요. 1만 1천 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23만 9천 명 정도. 시장 예상이 23만 5천 명이니까 한 4천 명 늘어났죠. 일단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니까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고용이 탄탄한 부분이 약간 좀 바뀌고 있는 과정,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장에는 상당한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은 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죠. 오늘 밤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보통 실적 시즌은 그 은행주부터 발표를 하죠. 웰스파고,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이런 은행들이 일단 발표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술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은행들에 대한 1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6.8%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도 한번 줄어들었었는데 두 분기 연속으로 실적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결국 미국 시장이 이제 침체 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어제였죠. 그 하반기부터 약한 침체가 시작되면서 회복하는데 2년이 걸릴 거다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벌써부터 꺾이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럼 사실 침체에 돌입이 된 것 같고, 저는 침체에 의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낮아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침체가 아니라 그냥 지표가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침체가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의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침체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표들도 역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면 나스닥은 1.5%, 다우는 1.4% 정도 상승했는데 어저께 나스닥이 사실 꺾였었어요. 나스닥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나스닥은 사실 어저께 방향이 꺾였었는데 오늘 그냥 1.5% 올라오면서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다시 주가는 제자리인데 이평선은 아직 되돌리지 못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어저께 꺾여서 한 번 더 하락하면 끝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생뚱맞게 오늘 1.9%가 올라오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역시 25선 밑에 있고 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는 오늘 1% 올랐지만 그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양봉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는 25일선에 딱 걸쳐 있어요. 이 25일선을 우상향으로 돌릴지 말지 이건 진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25일선이 거의
13년 만에 꺾였기 때문에 이 21은 쉽게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잘 받치고 있는 상태예요. 월은 일단 이달에 뭐 14일 아직 중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월봉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밀어내서 월봉이 25에서 더 꺾이는 상황이 나오면 추세 하락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위로 올라선다면 또다시 반등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시장의 이슈가 별로 없죠. 시장은 뭐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침체 때문에 이런 건데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사실 은행들의 문제가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은행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먼 같은 경우는 은행 문제가 수년간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저께 IMF에서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미국 경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미국 시장은 전혀 뭐 그거가 상관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원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어저께 1326원 뭐 이 정도 돌파, 거기 돌파되면은 이제 200일선이 돌파가 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자리였거든요. 며칠째 1320원대 싸움하다가 어저께 돌파 시도를 하다가 확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슈가 있었어요.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외환 스와프 거래를 체결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사실 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외환 스와프 하면서 사실 지난번에도 주가를 확 뺐었거든요. 원달러를. 근데 이 외환은 사실 우리나라 외환들이 하는 거는 있는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 돈을 가져와야 돼요. 미국 돈. 미국의 그 연준과 체결해서 가져와야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해봐야 우리 살을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외환보유가 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빠지는 것 같은데 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시장은 아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환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환율을. 예, 환율을 보면 어저께 일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요. 어저께 이 1327원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일선이에요. 이 200에선 뚫리면 이제 게임 종료가 돼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이 1440원을 넣어서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음봉이라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어저께 끝난 것은 1310원에 끝났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한 10원이 빠져서 1300원에 끝났어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서도 10월 달에서도 이 이슈였어요. 국민연금이 하고 외환당국이 통화수업을 뭐 500억 불인가? 그 당시에요. 그 당시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방향을 잡아서 내려왔거든요. 이번에 똑같은 상황인데 두 번 연속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아마 지켜보셔야 되겠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500 중반대까지 반등을 했어요. 추가 상승이 이제 될지 안 될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공간을 열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여드린다면 기술적 분석은 지금 이게 다 갇힌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여기가 다 지지대가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저께 마지막에 외국인 선물을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저께 외국인 선물이 약 4천억 정도 매수했다가 막판에 싹 다 던져버리고 끝났거든요. 그들이 통화수업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다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가가 미국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상승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다우는 좀 더 올라왔지만 나스닥은 제자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어저께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전부 다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미국과 디커플링이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코스피가 6,500 안착 시도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조금 더 레벨업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까지 주가가 더 못 가고 밀려버리면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하는 오늘과 월요일이 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